onlineedge.com으로 들어가시면 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엔진 자체를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런처를 받아서 런처의 라이브러리를 좀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엔진에 이런 런처를 이렇게 받으면 요게 화면이 뜨고 엔진 버전 같은 경우도 이거 추가면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5.0하고 4.27 최상위 버전들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현존에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거는 4.27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TX를 사용하는 쪽에는 5.0대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넘어가시는 것들은 그래픽 카드의 상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행하실 때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고요. 요게 이제 기본 옵션으로 바뀝니다. 자, 옵션이 바뀌었으면 실행 부분을 정리를 해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고요. 자, 초기 생성 에디터는 인식만 하는 걸로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인식 위에서 저희가 이제 파일명을 문서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기존에 이제 만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제작하실 때는 게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이제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게임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시점에 FPS 모드 게임이다, 뭐 3인칭 시점에 뭐 RPG 게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패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건 3인칭 시점 하고 다음 누르고 블루프린터 부분 요거하고 C++ 프린터 프로그램 용어로 봤을 때 C++ 프린터 좀 편한데 저희가 이제 제작 용도에서는 블루프린터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최대하고 레이트레이스 비활성화 요것도 활성화 시켜주면 그래픽 카드하고 성향이 좀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PC 게임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PC 형들을 유도를 하고 자, 시작 콘텐츠가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없음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자, 프로젝트명은 여기다가 넣어서 할게요. 폴더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명에는 A01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 해주면 실제 요거 값이 생성이 되고요. 도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여기에 보면은 UN 안에 이렇게 A01이라는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앞으로 가지고 다니실 때는 요거 폴더체로 통째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 빼가지고 요 프로젝트 이주한다. 사실 이게 안쪽에서 사용된 세이브 파일이나 이런 걸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통째로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쓰는 파일의 프로젝트 열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 친구예요. 요걸 누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기 해가지고 탐색 부분에 가서 아까 언리얼 A에 보면 이거 눌러가지고 열게 하면은 기존 그대로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 화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모니터가 최소 2개는 돼줘야 언리얼이 좀 편해요. 실제는. 그래서 이런 화면 자체를 잡으실 때 여러 창이 있는데 자 먼저 인터페이스에서 창 모드가 깨끗하게 나올 때가 있고 지금까지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의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테일 부분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디테일이라는 속성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이 월드 세팅 같은 경우는 라이트 할 때만 쓰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일단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는 우리 이제 맥스에서 레이어하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원래 마야에서 아웃라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모드에서 보시면은 창모드 말고 여기 콘텐츠라고 있거든요. 이 콘텐츠를 누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콘텐츠예요. 콘텐츠는 여기서 아까 파일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명 했을 때 여기 콘텐츠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명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소예요. 실제 콘텐츠에서 데이터가 지워지면 파일을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명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자식 같은 애들. 먼저 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소스화해서 쓰는 것들인데, 일단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이 폴더 이런 것들이 다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라는 항목을 설정할 때는 요거 뚝 누르시면 콘텐츠가 이렇게 나와요. 콘텐츠 브라우저로 나오고요. 이런 옵션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넣어요. 창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런 방법. 이 창도 디테일 부분에 이렇게 끝에다가 살짝 넣어서 그리고 아웃라이너도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창 하나일 때는 조금 이 화면이 크게 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맥스처럼 뭐 폴리곤을 조작하거나 뭐 폴리곤 자체의 버텍스를 당기거나 이런 값들이 거의 없고 이미 제작되어진 거를 가지고 배치하고 배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게 이 디테일 모드예요. 디테일 모드. 이 속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한 모드가 큰 거고요. 처음 요거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좀 편해요. 영어 선택하실 때 이렇게 누르시면은 각각으로 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고요. 씬들이 불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지우면은 자, 이 지웠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보면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웠다고 해서 이 파일이 제가 저장하지 않는 한 필터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 보면 맵스 안에 연결을 하시고 저장 안음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프로젝트 명하고 얘네들은 맵스라는 명, 그러니까 씬을 관리해주는 명들이 각각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 항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레벨 저장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가면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거. 아까 프로젝트는 처음 들어갈 때 썼던 요 파일에 대한 큰 폴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가 만들어진 씬에 대한 저장은 레벨이라는 파일명으로 지정이 돼요. 이게 이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잠깐 볼게요. 인터페이스 부분은 일단 전체 창 화면에서는 하나짜리가 나와 있는데 창을 이렇게 누르면 4개로 맥스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단 톱뷰 관련된 항목에서 M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무브만 가능해요. 주민주마하고 로테이션은 불가능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맥스에서는 로테이션 하면 유저 뷰로 바뀌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세개 그 전체 이제 화면에서는 톱뷰 뭐 프론트 뷰 뭐 이런 식으로 정면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2D 뷰이기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맥스도 이렇게 되면 딱 좋은데 여기 이제 회전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화면 회전되는 거는 무조건 원금 뷰밖에 안 돼요. 요거 그리고 카메라 뷰 두 가지인데 요 항목으로 보통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모델링의 버튼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점이 불가해가지고 좀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도 사실 여기서도 충분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화면 하나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요거가 지금 쉽게 말해서 편집 모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전체 요 부분이 있고, 자, 여기 처음부터 보시면은 화면 부분에 뭐 실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시간 꺼버리면 이게 여기서 이동하면은 아까 다른 화면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디저블링하고 똑같은 기능이라서 요거를 이제 실시간용으로 하셨을 때 각각의 창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통계 표시 뭐 화면에 이런 거 보여주게 하는 것들은 표시에 관련된 항목들이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볼 만한 것들은 딱 하나. 요거 게임 뷰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라이터도 있고 막 이렇게 구체형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런데요. 카메라도 있고 하는데 이게 게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면이 되거든. 그래서 화면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단축키는 G로 누르면 게임 화면으로 해서 실제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뷰를 변경을 합니다. 자, 요거는 실시간용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카메라, 라이트,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여기 블룸이라고 불리는 요 값이 다 사라져버려. 그거 한 번 또 G를 누르면 원래 있던 라이트 뭐 이게 구체형 그 다음에 이런 블룸들이 다 나와요. 편집 그 제작 모드하고 쉽게 해서 제작 모드하고 게임 화면 모드로 변경을 하는 게 단축키 G입니다. 자, 이 G를 누르실 때 표시 여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시 여부는 맥스 언리얼의 실시간 정보를 다 관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리드 같은 것도 생성이 되거든요. 표시 여부에 요 그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성이 돼요. 이게 어디 있니? 그리드는 밖에 있나? 그리고 다른 거 볼게요. 표시 여부에 콜리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를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일명 우리가 이제 흔히 충돌 박스라고 불리는 값인데 캐릭터가 이렇게 가면은 딱 멈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콜리전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현재는 안 보여요. 기본형에서는 표시역을 보시면은 콜리전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색깔 이거 보이죠? 와이어. 요게 이제 콜리전입니다. 자, 요거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잡아놓고 B에 요거를 넣어 주시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 부분이 이제 나와요. 속성 부분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콜리전이라는 단순 콜리전 요거 요 부분이 있고 복합 콜리전이라고 해서 그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쓰는 형태를 잡는 게 있어요. 이 복합 콜리전은 이쪽에 있는 콜리전 비유에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 자, 단순 콜리전은 만들어진 소스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콜리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요것도 여기 이제 복합 콜리전을 쓴 거네요. 디폴트로 사용하면은 콜리전 뷰가 없어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충돌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드를 만드실 때 나중에 충돌 관련된 비유가 이 콜리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요거는 이제 박스형으로 단순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은 잠시만 자, 해서 단순화형으로 해서 저장을 딱 해보시면은 일단 콜리전은 진행이 돼요. 다만 여기 화면에 못 들어가는 게 이만큼 공간이 돼요. 단순 콜리전을 만들 때. 그래서 맥스에서도 콜리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임포트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선 요거 원근 뭐 이런 거 다 하고 일단 게임 뷰가 G모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면 카메라 이렇게 찍을 때 쓰는 거는 여기 보면은 북마커라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를 임시로 찍어내는 건데 자, 북마커 부분에 선택을 해서 1번으로 점프를 해주시면은 이 화면에 관련된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밑에 설정 있죠. 현재는 1, 2번이 만들어져 있어요. 1, 2번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북마크에 여기 설정에 0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북마크 할 거야. 그러면 설정 모드로 가서 0에다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단축키 이제 0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임시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화면에서 이제 사선 나중에 얘기하고 자, 원근 부분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볼 때 요거 보고 뭐 상단 보겠다 그러면 각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용해도 그냥 원근 아니고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팅 포함이 있는데요. 요거는 맥스에서 쉐이더 모드로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플래트 컬러라든가 뭐 플레이 모드로 바뀐다든가 이런 거와 동일한 건데 여기는 이제 라이팅을 포함해서 게임 뷰로 전체를 하는 것들은 요거이고요. 라이팅 제외는 그 제외 같은 경우는 디퓨즈 맵 또는 알베이도 맵만 생성을 시킬 수 있어요. 컬러를 무엇을 지정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와이어프레임 하면은 말 그대로 와이어프레임. 근데 이 와이어프레임은 풀림을 어느 정도 사용하거나 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 라이팅은 라이팅을 준 쉐이더 모드하고 노멀 맵을 섞어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노말이 없어서 그런데 노말이 있으면 지글지글거리는 것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는데 저 노말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디테일 라이팅을 딱 해가지고 열었는데 오돌도돌한 게 없다. 그럼 노말 없네? 이렇게 쉽게 판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만은 아까 디테일 라이팅에 있는 그 노말 맵을 뺀 나머지 라이트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자,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요갑이 되었을 때, 자, 라이팅 포함하면은 텍스트에 라이팅이 같이 있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제외하면은 라이트 자체가 없고 알베이도 값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 라이팅 그러면 라이팅하고 이게 노말이 있으면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노말이 있으면 그 노말까지 표현이 되고요. 라이팅만 하면 라이팅 색상에 대한 것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라이팅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라이팅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데이터가 원래 회색이 색깔까지 다 빼버리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져. 그래서 라이팅을 포장하실 때 많이 씁니다. 자, 리필레이션 카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반사광이 어느 정도 밀도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러프니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밀도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값들을 따로 하실 때는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라이팅 맵 밀도라고 해서 원래 이제 실시간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값이긴 한데, 원래는 그 실시간 전용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실제 실시간 전용의 라이트 맵을 부어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라이트 맵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이트 맵을 어느 정도 크기로 보게끔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값입니다.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한 부분은 선택만 하시고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요 색들 있잖아요. 요 색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일수록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하지만 빨간색일수록 렌더링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색을 사용을 해요. 요 두 가지 정도 색을.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 친구가 좀 얘하고 가깝게 하겠다. 그럼 여기 보시면 모델링 해서 자, 채널 라이팅에 0번과 1번, 맥스에서 1번 채널, 여기 2번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0번 채널은 텍스처 채널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1번 채널 여기 라이트 맵을 여기서 일반 일반 세팅의 이 부분에 여기 보면은 라이트 맵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인덱스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1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라이트 맵 이 사이즈거든요. 요거의 밀도를 여기 보면 라이트 맵의 레졸루션 있죠. 요 부분이 현재 64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128로 한번 고쳐보면 자, 저장하면은 체크무늬가 작아지면서 요 색깔들이 좀 바뀔 거예요. 보시면 얘 거 아니냐? 잠시만. 밀도 채널 1 64에 1번 뭔가 잠시요. 여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원래 이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밀도를 잡아 쓰는 건데 지금 변화가 없었잖아요. 변화 없는데 강제 구속형 라이트의 밀도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 보시면 라이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오버레이션 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자체가 뭐냐면은 원래 밀도 잡을 때 얘네가 이 채널을 강제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가상 채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해주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일일이 펴가지고 하는 거 귀찮아서 쓰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여기 이제 강제 구속으로 해서 128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한 256 해보시면 밀도가 이거 잡히면서 색깔이 빠질 겁니다. 자, 요거를 지울게요. 요걸 지우고
딱 하시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얘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라이트맵 밀도로 바뀔 거예요. 그게 밀도가 아까 요 작업을 했던 요 값일 거예요. 지금 현재 512까지 올렸죠? 엄청 해서 빨갛게는 되지 않아도 그 근처에는 갑니다. 이렇게. 뭐 여기 만약에 1024로 지원을 하면은 붉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256 밀도 정도다. 근데 256을 한번 쳐보시면은 아까 사용했던 저거 부분하고 동일한 요 색이 돼요. 네, 웬만하면 요 색과 요 색 중간 정도만 사용하셔도 어지간한 퀄리티를 다 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사이즈를 정리하실 때 밀도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맵 밀도는 지금 저희들이 파이브를 쓰지 않는 한 웬만하면 빌드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는 기능이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라이트맵 뭐 라이트 복잡도 보면 라이트를 설치하고 나니까 빨간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라이트가 중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라이트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은 얘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어떤 범위에서 색을 칠하고 여기 하잖아요. 이 중복이 많을수록 렌더링 자체가 엄청 늦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라이트 복잡도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라이트가 좀 더 애매하네 그럼 이렇게 하거나 거리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거나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속도 면에서도 되게 차이가 납니다. 어지간하면 라이트들을 이렇게 많이 박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거리는 같은 곳에다가 똑같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2초 걸렸다. 얘는 한 20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적정한 거리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섞어가지고 중간 포인트를 잡는 정도 그런 정도로 사용하실 때 좀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빌드 걸 때 엄청 느리다 밀도 한번 보시면 밀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트 복잡도를 보시면 어지간한 이게 좀 많이 뭉쳐서 그렇구나 이걸 좀 판단하기가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표시 여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각각에 뭘 표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투명 그러면은 유리 같은 재질 그런 거 보이기 싫다 그러면 요거 끄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으로 데칼 같은 거 만들었을 때도 꺼버리면 되고요. 그리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항목도 되게 많아요. 볼륨도 표현하기 싫어요 그러면 끄시면 퍼져 있는 맛들 있죠. 그런 것도 표현 안 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렌더링으로 했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렌더링해서 계산해서 그림을 그리는 반면에 얘네들이 이런 구성들을 각각으로 나눠서 실시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끄었다 켰다 하시면은 실제 라이트 정보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다가 되게 이상해졌다. 그럼 여기 디폴트 사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잘못해가 건드렸는데 이상하게 자꾸 나온다. 그러면 여기 표시 여부에 디폴트를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 아직 안 끝났는데 화면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 M3 버튼을 해서 가운데를 치면 눈이 되고요. 요 눈 타겟이 로테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FPS 게임처럼 ASDW라는 걸 해서 좌우 위아래 해가지고 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맥스에서도 이런 비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맥스에서도 여기 퍼스펙티브 비유다 그러면은 펜도 있고 이렇게 주면 하는데 요거를 이제 카메라처럼 움직이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펜 뷰가 아니라 캐릭터 뷰로 바꾸시고요. 요 눈 그리고 ASEW 했는데 속도가 되게 늦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속도를 올려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요거에 지금 실제 그 게임 엔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캐릭터 모드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엔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화면들이 지정할 때는 M3, 그다음 이렇게 똑같이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M2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관리하실 때는 요 축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선택하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WER 하는 뜻이 여기도 WER 해가지고 이동,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스페이스바가 하나하나 하나씩 돼요. 그래서 만약 이동으로 해놨고 스페이스바 더 누르면 스케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스냅이에요, 스냅. 그러니까 기존 스냅에서도 요거 다 끄면은, 요거 끄면은 이동 같은 거 할 때 요게 이동 모드, 그리드 모드거든요. 이동 모드에 이렇게 자유 이동이 돼요. 이렇게 자유 이동이 되고요. 요거를 키시게 되면은 자, 10포인트 그리드에 10m씩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달달달. 만약에 이게 100이 넘는더라 그러면 한 번에 움직일 때 100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최소 단위인 1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작업하실 때도 이게 무한으로 0.1, 0.소수점 해놓으면은 요거 만약에 꺼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동하는 여기 위치 보이죠? 요게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나와요. 저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요게 나중에 이제 회전이나 정확한 위치를 잡을 때 되게 귀찮기 때문에 요 위치점 같은 경우 수식의 1점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관련된 게 700이다 그러면 700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얘를 해놓고 1로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어지간한 걸 그냥 툭툭툭 맞아 떨어져요. 그리드는. 이렇게 해서 그리드 모드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로테이션이죠. W 눌러놓고 이 로테이션 하는데 이게 자유 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 상태에서는 예, 점 몇몇 단위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가 불편하고 각도가 틀어지면 되게 애매해서 이러한 부분도 점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2.812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관리 상태가 소점 두 단위까지 딱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면은 그 단위를 좀 올리시고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바뀌거든요. 어지간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게 뭐 1이다 그러면 1에 맞게끔 하거나 5에다 그러면 5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지간하면. 네, 나중에 작업하실 때 요 수식 귀찮아가지고 뭐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 잡아서 넣을 수 있는 과정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스케일. 스케일인데 0.25 거의 4분의 1씩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3D 스케일로 올리겠다 그러면 4분의 1씩 올라가는. 그게 싫으시면은 여기 1 이렇게 3배수로 2 한번. 그 다음에 더 아래 단계는 0.03까지 되어 있는 항목인데 요거는 거의 리스케일. 근데 요게 없는 거보다 나아요. 네, 왜 원하는 수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옆에 거하고 동일하게 할 때 그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스냅 관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요 카메라가 있는데요. 속도 느릴 때가 있어. 근데 요 카메라 속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상당히 빠른 형태를 가져가고요. 하는데 훅 지나가는 게 싫어. 그러면 작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타겟으로 가서 최대한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모드 화면은 요거 4개 모드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화면 하나를 4개로 전환. 여기는 아웃라인에 뭐 여러 개 2개짜리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저거 단축키 눌러가지고 활용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창 모드에 여기 액터 배치, 이 창에서 보면은 이런 게 다 있어요. 액터 배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액터 배치, 월드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디테일, 요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바 해가지고, 툴바 요거, 툴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벨링도 레이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다 툴에 관련된 항목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액터 배치, 요거 딱 이렇게 컨텐츠까지 해가지고, 지정하는 값이 크기 때문에 요것들만 매칭을 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창 위에 있는 것은 파일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거 파일에 있는 요 모드. 이거 안 나오나요?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끝에 파일에 뭐 연관이 돼 있나 보다. 자, 파일에 있는 요거 부분에 현재 레벨 저장, 그게 이제 여기에 항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 하나를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창 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제가 이거 보고 할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는 지금 이거 나와서 지금 저게 찍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인터넷상. 모니터 문제. 음, 심란한데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괜찮은데, 그럼 한번 잠깐만 끌게요. 자, 끄실 때, 만약에 이 파일이 원래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씬을 이렇게 라이트를 만든 거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에 대한 다른 의미로 저장으로 해서, 아까 콘텐츠 방에 있는 이 콘텐츠의 맵 방에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시면 돼요. 새 폴더, 뭐 AA 폴더를 선택해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맵방에 AA랑 콘텐츠 여기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껐다가 키면 아까 그 방에 여기 보면은 콘텐츠 방 안에 AA 요거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엔진을 다시 들어갈게요. 실행을 누르고 자, 여기 바로 뜨긴 합니다. 뜨는데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럼 더보기 눌러가지고 탐색을 해서 원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눌러서 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전체 씬 하나는 나와 있고요. 이 파일에서 여기 오픈 레벨 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쪽에 제가 이제 위치 자료를 알겠다 그러면은 AA 콘텐츠 들어가 있었죠. 그럼 여기 안에 맵방이라는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아까 저장되어 있던 씬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모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드는 그냥 대충 알아본다 그러면은 랜드스케이프라 해서 땅면 만들기. 사실 이거는 엄청 큰 크기의 터레인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거 생성을 해보시면 요만하게 만들어져요. 지금 기본형 요건데 이 터레인은 과정 중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요거는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터레인 모드의 이 부분에 이제 보기 싫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항목을 실시간으로 무지막지하게 길죠. 자, 요거를 거의 지형 또는 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드에서 두 번째는 폴리즈라는 건데요. 이 폴리즈는 맥스에서 오브젝트 페인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두 개 폴리곤을 지정이 된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던 오브젝트 페인터 부분입니다. 거기에 리스트를 얘를 넣고 자, 커넥트를 표면 인식으로 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항목을 갖다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과정. 그러니까 폴리지를 써서 만들어지는 과정 중의 형태인데 요게 옵셋거리가 한 20 정도로 합시다. 50 정도? 해주시고 뚝 해주시면 거리가 이렇게 50 정도로 나와요. 아, 근데 50이 그 50이 아니네. 아, 여기 있구나. 실수네. 잘못 눌렀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50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표면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잡히는 과정을 만드는데 얘도 마찬가지. 폴리지라는 거에서 쉽게 말해서 잔디나 나무 이런 거 심을 때도 많이 하는데 나무는 좀 배제를 하고요. 어지간하면 잔디 같은 거. 자, 선택 도구 만들어서
이 친구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눌러서 컨트롤 B 잡아가지고 요 메시를 폴리지로 인식할래? 그러면 이렇게 메시 인식되고 체크가 된 상태에서 페인트라는 부분에 가시면 돔이 나오고 줄였다 늘렸다가 브러쉬 줄이는 거하고 똑같이 괄호를 쳐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할 때 어떻게 뿌릴 거다 라는 항목으로 해서 페인트식으로 결정해 주는 각이거든요. 지울 때는 이제 이렇게 잡아서 지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잔디라든가 사물들 중에 뭐 드라마통이 되게 많다.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건에 현재 콜리전 단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뚫고 가거든요. 근데 콜리전까지 들어갔으면 이게 메시가 인식이 돼요. 못 뚫고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그때는 또 페인터를 칠할 때 요 위로 또 한 번 더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흙 뿌리듯이 사용하는 게 폴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브러쉬 편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시 편집 기반이거든요. 요거는 따로 관리를 아까 저 동영상 띄우는 거 똑같은 거고, 자, 메시 페인터는 버텍스 페인터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튜토리얼에서. 그거 사용하실 때 요거 누르시면은 페인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선택 모드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살릴 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마켓플레이스는 바깥에서 물건 사가지고 오던 형식이라서 얘를 누르시면은 아까 런처 부분을 해당 사양으로 가서 걔가 가지고 있는 거기 언리얼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들을 하는 장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빼올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살 일 아니면 무용지물이겠죠. 자, 그리고 월드 세팅 같은 경우는 이 세팅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월드 세팅 있고 여긴 프로젝트 세팅인데 편집 모드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창 모드에서 관련된 항목에 찾아보시면은 요것만 하면 되겠네. 프로젝트 세팅하면은 요 화면이 처음에 언리얼 엔진을 세팅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사용하실 때 요거 부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이거 어지간하면 건들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렌더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렌더링. 여기 렌더링.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맥스에서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지정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은 후처리 중에 여기 보면 디폴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블룸하고 자동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작업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그냥 끄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희 그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화면 후처리 때 생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끄고 작업을 하실 때 효과가 좋아요. 요거 하시고 바로 끄시면은 효과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쭉 이거 메가스캔은 바로 이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근영쌤이 요걸 깔았어요. 그러니까 메가스캔에 있는 키셀 믹서를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플러그인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 메가스캔에 있는 내용에 가지고 쉽게 말해서 픽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려서 그걸 가지고 편집해서 쓰는 기능이거든요. 나중에 요거는 독자적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쭉 넘어가서 빌드 요 부분인데요.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실시간에 다 풀려버렸네. 자, 원래는 이제 그 라이트 밀도까지 잡아가지고 실시간 전용으로 굽는 게 있어요. 베이킹 하는 게 있는 형태가 있는데 요걸 여기서 이제 빌드 시스템이라 하고 그 화면에서는 여기 보면 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따로따로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퀄리티도 뭐 얼마나 작고 하는 건데, 자, 빌드를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지금은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두둑 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이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과정들을 좀 걸어 보시면 좀 이해가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라이트에 대한 이 정보가, 자, 라이트를 지우면은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없어졌어요. 이유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구워서 그 라이트 맵이라는 걸 내 몸에다 붙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 근데 이 기능 중에 이 라이트 정보가 보면 여기 무버블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스테이셔너리라는 기능, 그다음 스태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버블은 실시간 전용으로 사용을 순수하게 쟤는 구워지지 않아요. 그 라이트를 실시간으로 다 박아서 쓸 때 쓰는 거고요. 이 스테이셔너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구워주고 어떤 부분에는 실시간으로 하는 두 개를 섞어서 만들어진 중복 기능. 그리고 이 스태틱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 스태틱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 이 라이트가 한번 구워지고 나서 라이트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없는 라이트가 되고요. 빌드가 체계가 끝나버리면은 요 라이트 자체가 아이고 스태틱인데 왜 잘 맞냐? 아씨 풀면서 날라간다. 스태틱으로 한번 굽고 나면 라이트를 지우셔도 빌드를 걸지 않는 한 라이트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빌드 보고 빠이빠이 시켜버리는 게 이제 스태틱이에요. 일종의. 근데 실제 라이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색이라는 구도를 그냥 잡아서 뭐 실제 모델에다 입힌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태틱과 스테이셔너리 관계 중에서는 제일 이쁜 게 원래는 스태틱이에요. 그라데이션을 다 만들어서 그림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되게 이쁜 단계를 하지만 단점은 한 번 긋고 빠이빠이 하기 때문에 빌드 걸 때마다 계속 빌드를 걸어야 되는 단점이 생기고요. 반대로 무버블이라는 기능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이긴 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디테일 모드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표현된 것들은 얘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운스나 간접감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빛이 한 번에 와서 내 몸을 맞고 다른 곳에 보냈을 때 색깔이나 라이트의 강도들을 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절해서 만든 게 지금은 언리얼 5의 루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거 다 합쳐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드라는 시스템은 굽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플레이는 게임 화면 플레이 이렇게 그대로 이제 화면으로 하는데 FPS는 FPS 모드로 하고요. 게임 모드로 하고요. 지금 라이트 정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 여기 라이트 프로브라는 게 가상에 여기 공간에 여기 좀 캐릭터 머리쯤에 이 하얀 그 동그란 구 같은 게 있어요. 구 같은 게 라이트 정보에서 구워져서 얘한테 전달하는 값이에요. 라이트가 없어도 그 값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화면은 이제 다 설명이 됐고 여기 넘어가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터 비치부터 해서 여기 들어갈 건데 일단 액터 배치를 보면은 요것만 설명하고 한 5분만 쉴게요. 액터 배치를 보면은 우리가 맥스에서 크레이트하고 똑같아요. 기본 배치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빈 액터부터 빈 캐릭터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설치되어 있는 기본 배치고 라이트 정보에서 대부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렉셔널 라이트면 태양광 라이트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건 웬만하면 하나 사용을 하는 거고 이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제 관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스팟 라이트 이런 거. 그리고 렉트 라이트라고 해서 고급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평판형 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으로.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표현할 때 가장 귀찮은 게 유리창에서 빛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요 크기 그다음에 여기 평면으로 꺾여지는 거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뒷면 없이 이렇게 잡혀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유리창 같은데 원래 빛이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빛이 오면 여기서 튕겨서 위에 부분도 빛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평면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렉트라이트라는 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늘 라이트인 스카이 라이트. 자, 요거는 이쪽에 있는 요거. 자, 여기서 스카이를 찾아봅시다. 요렇게. 대부분 아래쪽으로 해서 숨겨져 있는데요. 원하는 위치로 올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얘도 무브를 한번 보시면 화면 자체 밝기를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모양새 보시면 이렇게 돔에서 내 센터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나한테 중력을 기반으로 해서 빛이 나 있는 쪽으로 다 몰리게끔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표시 여부를 좀 잠깐 보시면요. 여기 버퍼 시각화에 이렇게. 자, 요게 스카이라이트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항목이. 요거를 이제 조정하는 값을 별도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값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정값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오클루전을 보면은 여기가 좀 더 어둡게 관리하거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스카이하고 같이 연동할 때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는 내부 상황에서는 요게 되는데 실제 값은 얘를 받아서 바깥으로 보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색으로 써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 2, 3 하고 전체가 색이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앰비언트 밝기를 관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주시면은 다 이게 전체 색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디테일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네마틱은 카메라. 여기서는 일단 일반 카메라는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 화살표 밑에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카메라 생성하면 요 화면에서 카메라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요 카메라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네, 땡겨서 하시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일반 영화 카메라처럼 시네마틱 카메라. 그리고 영화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영화 제작하는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걸로 인해서 뭐 각도를 주거나 약간 우리가 카메라를 안 쳐가지고 기계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영화 그 뭐야 SBS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처럼 제작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레일로 이렇게 가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게임 쪽이라기보다는 게임의 인트로 쪽에 있는 캐릭터를 뭐 이렇게 막 상황 설명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제작하듯이 그런 거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요 카메라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이게 화면 후처리라고 해서 요거예요. 요면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애드모스피어에서 대기층에 대한 라이트 효과, 대기권 효과인데요. 요거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되는 게, 자, 요걸 지우면 요거를 표현을 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화면 자체가 애드모스피어를 자체가 되면은 최대 크기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 화면 자체로 이렇게 편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 자체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언리얼 코리아 쪽으로 들어가서 애드모스피어를 하시면은 대기층 형식으로 해서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항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말 그대로 구름 만들기. 요것도 실시간 전용이라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구름이에요. 요거 지워보시면은 요거 쏙 지워지잖아요. 요 구름 만드는 요 가능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시면서 요거 건드려 보시면은 요거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요. 요거는 한번 다음에 설치할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포구는 여기 좀 사전에 설치가 돼 있긴 해요. 이렇게. 자, 포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아래로 쓰는 포구, 그리고 앞에서 뒤쪽으로 보는 포구.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포구가 하나 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얘는 앞뒤로 쓰는 포구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포구는 위아래 쪽으로 쓰는 포구예요. 그래서 포구하면은 여기 보면 허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해주는 값을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평선 만들어주고 뭐 할 때 어떤 부분을 가리고 할 때 이 폭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칼. 사실 이게 지금 샘플링이 박스형 요건데요. 이건 프로젝션 데칼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 그냥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데칼 텍스처라는 거 만드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볼륨 같은 경우는 고급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라이트 매스 인스턴스 볼륨이라는 항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라이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볼륨, 블래킹 볼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고급 라인에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기가 힘들어서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인터페이스 기본형까지는 했고요. 이 부분을 안 한 거는 데이터를 꺼내면서 요거를 관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